미국, 일본 그리고 중국 정상과 통화를 했습니다. 이 통화 순서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?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면은 통상적으로는 미일 중 순서였어요. 네. 그런데 그게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이제 중국이 먼저 들어가긴 했었고, 그게 실제로 어떤 그 정부의 외교 관계 방향의 그 기치에 반영이 되기도 했었죠, 실제로. 그리고 그 당시에는 워낙에 또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았어서 그렇게 염두를 해서 한 것도 있었지만, 어쨌든 통상적으로 미일 중 순서고 이번에도 그렇게 됐는데, 이게 이 통화 순서에 우리만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그 이시바 총리하고 통화 끝나고 나서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 순서를 주목하면서 보도를 내보냈는데, 뭐 이재명 대통령이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된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매체에 가릴 거 없이 그렇게 진단을 일단 일본 매체에서는 내놨고요. 네. 순서로는 중국이 마지막이긴 한데 시간은 제일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. 맞습니다. 30분 네. 정도.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좀 의도된 거일 수도 있고요. 이렇게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에도 사실 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이 굉장히 무역 대국이자 굉장히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,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하고 그렇게 척을 질 일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앞으로의 이 기조를 조금 전망을 해보면 분명히 그 한미일 구도 그 결속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속 가져가되 그러면서도 이 중국과의 그런 관계 설정, 재수립을 한다든가 또 어떤 구도를 조금 재설정하고 특히 이 윤석열 정부 때 워낙에 한미일 결속이 너무 견고해진 그쪽으로만 좀 편준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. 그 부분을 조금 더 재조정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에 미일 중 정상과 통화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정상 외교에 물꼬를 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 외교가 이제 시동에 걸렸다 이렇게 보는 관측도 있습니다. 네, 그 외교를 하면서 사실은 가장 필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적국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른 나라한테 어떤 명분을 쥐어줄 필요도 없고요. 네. 예. 그래서 물론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니까 우리는 때때로 어떤 노선으로 가기도 하고 피치 못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거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네. 되겠습니다. 그 미국이 한중 관계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좀 견제를 하는 모습도 읽을 수 있고요. 당장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하고 산적한 것만 해도 관세 협상 있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, 주한미군 주둔 문제 너무너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새로운 정부가 꾸려지게 된 거고요. 그렇다고 해서 한중 관계도 쉽느냐? 또 그건 아닙니다. 그동안의 과거, 지금까지 좀 한미일까지 동맹을 중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중국과 또 러시아까지의 관계는 좀 등한시된 측면이 있었다. 그 사이에 어떤 공백이 생겨버렸고 그리고 중국과도 우리가 대중무역 수출을 굉장히 그런 의존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한데다가 지금 기술 인력 유출이라든가 또 그 서해 그 바다의 그 불법 구조물 네.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 요소 또 첨예하게 좀 대화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이것도 또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. 근데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에 중국하고의 관계도 중요한데 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외교적으로는 그렇고 또 국내에서도 이제 국내 정치 안에서도 이제 보수층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중 그런 협중 정서가 너무 이게 많이 나가다 보면은 이걸 또 관리하는 것도 현 정부로서의 하나의 좀 어려운 과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